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해서 저희 측이 이제 변호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판결 나온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뭐냐면 이제 옛날은 아니죠. 굳이 한 2021년도 그쯤이죠. 그쯤에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가도 많이 오르니까 국가 차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하에 청년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만 19세 이상이죠. 만 19세 이상이면은 뭐 직업이 있냐 없냐, 재산이 있냐 없냐, 뭐 소득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보증금 1억 원을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은행이 신용도가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해주냐. 정부 차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서 보증을 하게 한 거예요. 뭐 결국 얘가 돈을 못 갚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한테 돈을 갚으면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 뭐 크게 손해볼 건 없겠죠. 그래서 그때 폭발적으로 대출이 일어났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대출 사기꾼들이 이제 일어나죠. 대출 사기꾼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제가 맡은 사건의 대출 사기꾼 총책이 있어요. 총책. 최고 이제 보스인데, 보스 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범죄단체 조직이니까 범죄단체 조직에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이 있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임차인 모집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중 임대인 모집책 1명, 임대인 모집책이 한 대여섯 명 됐는데 그중 한 명이 모집한 사람이 90명이었어요. 그러면 90억의 대출 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대여섯 명이 뭐 수백억이겠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임차인 변호한 걸 올렸는데 이번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분인데 이제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이 집을 현재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겠다고 부동산에 알아보다가 지인 소개로 이제 부동산 업자인 것처럼 속인 사람들 연락을 받은 거예요. 보통 이게 부동산이랑 조인해서 모집책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각계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이랑 조인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와갖고 이제 자기는 집을 전세 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듣다 막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이게 실제 임차인이 너희 집에 들어서 사는 건 아니고 임차인이 굉장히 신용도가 좋은 사람인데 금리도 낮고 한도도 높은 청년 전월세 대출을 갈아타게 도와주는 거다. 협조만 해주면 수수료로 500만 원을 주겠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 범죄단체 조직 내부에 있는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말하도록 모집책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고, 왜냐면 이게 수사 기록에 나오니까 저는 이제 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수사 기록에 있는 나온 말만 하는 겁니다. 아니, 교차 검증된 거예요. 모집책 총책이 이렇게 지시했다. 모집책도 이렇게 말했다. 뭐,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들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업 주다 보니까 이게 뭐, 그래?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지는 않는데, 그, 신용도 높은 사람을 청년 전월세 대출하는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도와준다고? 도와주기만 해도 내가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경찰 조사에. 전세 1억 대출 사기 공범으로. 이 자칫 잘못하면 범죄단체 조직으로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죄단체 조직은 이제 총책이 있고 그때 부총책이 있고 모집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범죄단체 조직으로 엮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렇게 임대인 측은 뭐 가담 정도가 사실 구체적으로 가담 정도가 없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집에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도와줬잖아요. 임대차 그 집주인으로서. 물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계약서도 작성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범죄단체 조직 내부에. 어쨌든 내가 동의를 하잖아요. 은행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은 맞다,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고 하니까 이제 대출 사기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출 사기 공범. 그래서 경찰 조사 받고 법원에 기소까지 돼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약식 기소가 절대 없어요. 다 정식 재판이에요. 임차인은 이거 뭐고 정식 재판으로 가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형이죠. 결국은 이건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지 않는데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위법성, 즉 이게 사기가 된다 아닌다 그걸 알았다 몰랐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교통법규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위반한 거지.
처벌받는 거지. 그걸 뭐 내가 알았다 몰랐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을 다투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양형은, 이거 양형을 다투자 하면 어떻게 되냐. 뭐 그냥 1억 받은 걸로 되는 거죠. 1억 받은 걸로 해서 실형을 받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어요. 뭐 다른 변호사님들을 만났는데 뭐 최소 5천만 원을 공탁해야 된다, 뭐 1억 원 중에서 그래야지 실형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서 아까처럼 말한 거, 뭐 전업주부고 법을 잘 몰랐고 실제적으로 500만 원 받았고, 이런 총책과 모집책들 사이의 그런 연결고리, 그런 연결고리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 그런 게 모두 다 이제 기록에 나옴으로써 형량을 대폭 이제 적게 받은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공탁한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내고 1억으로 기소된 거를 집행유예로 막은 거예요, 결국은. 뭐 이거를, 근데 어쨌든 이 기록 자체에서 이런 총책과 모집책들 간의 그런 매뉴얼, 업무 매뉴얼, 그 임대인을 어떻게 꼬셔야 되느냐, 임차인을 어떻게 꼬셔야 되느냐, 그런 매뉴얼들이 자세하게 나왔고, 그런 이제 기록에서 그런 부분을 추출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비교적 소송이 쉽게 흘러간 케이스라고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해서 뭐 그런 총책들이 잡히지 않고 해버리면 정말 복잡해요. 그러면 모집책들을 찾아내야 되고, 모집책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져야 되고, 모집책들이 고소돼서 구속되면 또 이걸 증인을 불러야 되고, 소송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소송도 제가 해봤지만, 요건은 그래서 비교적 이제 어렵지 않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유혹에 못 이겨서 한 거다라는 게 돼서 비교적 잘 풀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